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약 1시간 동안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분의 생년월일시 그 정보 외에는 다른 걸 받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사주 상담할 때 직업이랑 뭐 제일 궁금하신 거랑 뭐 특이사항이랑 이런 걸 여쭤보는데 제가 시골을 내려갔다 오는 관계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살짝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앞부분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유남생 커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남생 스토어 더치랑 드립백, 그래서 네이버에 유남생 스토어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상담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화상통화랑 상담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판때기가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사주 밑줄 커피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우리 당사자께서는 댓글창에 쓰셔도 되고, 또는 지금 카카오톡 제가 열어놨으니까 그쪽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시간차가 약 6초 정도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전달되는 데까지 6초. 그러면 듣고 채팅을 써서 저한테 온 데까지는 한 10몇 초가 걸리겠죠. 그리고 제가 또 정신없으니까 댓글을 안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다. 최대한 카카오톡을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소통을 위해서, 채팅창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조금 더 채팅창에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사주 상담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편하시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다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상담 의뢰를 받았을 때 하는 방식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한번 쫙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방향으로 갈 건데,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나 뭔가 정정해주고 싶으신 거나 있으시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만물을 5가지 분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의 구조 원소가 그냥 5가지야. 이 5가지를 우리가 원소 이렇게 오행이라고 칭할게요. 그리고 이 오행들은 얘들이 다 음과 양, 음과 양이 있어서 다 2개씩 나눠져 있어요. 그럼 총 10개의 일종의 원소가 있겠죠. 어쨌든 기본 이 5가지 원소가 서로 요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서로 요렇게 때리기도 하면서 서로 이제 극을 한다. 자극을 준다. 자극을 주는 걸로 요렇게도 흘러가고 요렇게도 흘러가는 게, 여기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원소로, 이 무기, 우리 게임할 때 게임 아이템으로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성격, 적성, 가치관 이런 건 얼추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운명이 정해져 있다. 맞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흑인이 될 수 없어. 그쵸? 내가 갑자기 외계인이 될 수 없잖아요. 나는 한국인이고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변이잖아요. 그런 기준이 요거다. 요 8개 글자다. 입니다. 기사년, 개유월, 신미일, 무술시. 그런데 요 고정 불변된 거, 왜 다 나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돌아와! 이 고정 불변된 거 말고 운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옵니다. 이 운은 일종의 이 글자들의 자극을 주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가 대운과 세운 2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운은 10년짜리고 세운은 1년짜리다 라고 얘기해요. 자, 1년짜리 세운 볼게요. 26, 27, 28 이렇게 1년마다 정해져 있고, 요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운은 10년짜리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시작한 나이가 다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끝이 10살 때부터 여기 바뀌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살부터 19살까지가 어떤 글자, 20살부터 29살까지는 이렇게 생긴 글자였어요. 그러면 색깔을 보시면 색깔이 좀 차이가 있죠? 그쵸? 요렇게 얘들이 10년간 같이 가요. 그런데 지금은 38살이시니까 30부터 39살까지 요 병자대운이라는 게 이렇게 10년 동안 같이 갑니다. 거기에 이 병자대운 안에 올해 2026년의 글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총 12개의 글자가 자기들끼리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열 때리고 마이크 때리는 그런 움직임이 마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교통사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교통사고 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이 불편하거나 좀 성가신 일이,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경향성,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게 사주쟁이다 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어떤 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까 음과 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음양이 있었다고. 그러면 음양이 있다는 건 낮과 밤이 있고 손바닥 앞뒤면이 있고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 여기만 보이겠지만 사실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없는 건 아니잖아. 앞뒤면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낮과 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사주에서도 해석으로 따지면 좋다, 그것은 나쁘다 라는 것도 같이 돌아가는 거. 나쁘다 라는 말도 좋다는 거랑 같이 돌아간다. 여기까지가 기본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이 적용돼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연, 월, 일, 시 중에 1이라고 써있는 요 자리가 기준점이 돼요. 이 사주 글자가 모두 다 나의 상황이자 나의 나라는 사람 자체이자, 그리고 동시에 유후 동시에 이 나를 이루는 세상의 모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이자 나의 세상이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결국은 이렇게 생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암호화된 세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기준점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볼게요. 흰색이네요. 흰색은 여기를 보시면 목화토금수 중에 금의 기질입니다. 그럼 나는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기본 원소가 금이라는 원소예요. 그러면 목화토금수 중에 금이라는 건 이렇게 쇠 금자잖아요. 이걸 우리가 진짜 쇳덩어리도 되지만 돌덩어리도 됩니다. 어떤 돌덩어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덩어리는 겉면이 있고 안쪽 면이 있잖아요. 덩어리 이렇게. 그럼 이 덩어리가 안과 겉에 경계선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경계선. 그쵸? 그 경계선이 있는 어떤 물질 같은 느낌이 이 쇳덩어리다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흰색을 기본 기운을 갖고 있거나 내 사주에 흰색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금을 쫙 그어놓고 금을 그어놓고 아니냐 바뀌냐 좋냐 싫으냐 하냐 안 하냐 요런 이분법적인 판단력을 갖게 돼요. 좋게 말하면 분별력이 좋은 거죠. 이거랑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나쁘게 말해볼게요. 왜냐면 사주는 음양의 이론이라서 좋고 나쁨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세상을 이거 저거 둘만 본다는 거죠. 그걸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긴 금이 아까 음과 양 두 종류가 있다고 했네요. 그러면 얘가 양의 금이고 얘가 음의 금이에요. 같은 금이니까 분별력이 있다. 거기까지 좋아. 경계선이 있다.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글자 모양도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는 우리가 뭐 큰 도끼니 큰 바위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랬을 때 나는 금 중에서도 음의 기질을 가진 금으로서 이거 이제 보면은 뾰족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바늘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쇳덩어리니까 바늘이고 꼬챙이란 뜻도 있겠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과일. 과일인데 이게 다 익어가지고 딱 따서 상품화된 과일. 출하가 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남들이 이미 가치 판단을 끝내고 있는 그런 과일인 거죠. 말을 바꿔볼게요. 왜냐면 사주는 음양이 양문이라서 내가 여길 보고 있지만 여길 보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쟤 얼마짜리다. 쟤 조금 나랑 놀겠다 안 놀겠다. 쟤 어떻겠다. 요런 가치판. 그걸 사람을 막 쟤 착해 나빼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이런 사람이 적합하겠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이 금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예리하다, 예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요게 우리가 매울신자예요. 매울신자. 그 신라면 할 때 신.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갖고 있는 분은 뭐 이상하게 얘기하면 맵다? 사람이 맵다는 건 뭘까요? 싸가졌다는 뜻일까? 말을 막 함부로 한다는 뜻일까? 이 뭔가 분명한 거죠. 따갑고 맵고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이 막 예민하다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유부단하게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면 어떠냐면요, 약간 거리감을 느껴요. 거리감이라는 건 약간 부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좋게 얘기해볼게요. 약간 존경의 의미까지 들어보면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를 공주님이라고도 표현해요. 어느 분이 맞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하시나요? 막 너 찔려봐라, 막 아파봐라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할 뿐인 거지, 우리가 말을 맵게 한다라고 했던 게 분명하게 한다는 뜻도 될 거고, 약간은 사람 상처받게 한다라는 말도 될 거예요. 약간 T 성향이다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도 요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얘기하고의 차이인 겁니다. 단어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요 글자는 보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딱 태어났더니 팩복질, 그쵸? 팩복질. 내가 딱 태어났더니 나 공주님이야. 나 다이아몬드야. 내가 태어났는데 뭐? 나 이미 완성돼서 태어났는데 뭐? 저 아래 것들. 네네, 사업하다도 빠르고, 좋습니다. 아주 그럼 잘 발달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흰색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거리감이 있고 약간 경외심을 느낄 만한 그런 걸로 발달을 하면은 자기 기운을 잘 쓴 거고,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찌르고만 다니는, 약간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민 덩어리면 약간 내 기운을 잘 못 쓴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 글자를 갖고 있는 분은 남들보다 약간은 우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그런 가치관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면 딱 나답게 잘 사시는 거예요. 그게 으쓱으쓱 우월감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쟤보다 좀 더 많이 알거나 내가 좀 더 상황 판단력이 빠를 수도 있어. 내가 진짜 귀족일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귀족이라서 의시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난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야지, 내지는 내가 먼저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입니다. 자, 이 청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기질이고요. 자, 밑에 볼게요. 이거 밑에 왜 글자들은 다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글자가. 그쵸?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거 뭐냐? 신미일주로 있습니다. 자, 일주는 나라는 사람의 신체와 개인성, 그리고 나와 배우자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요 글자, 편인, 관계가 편인이고, 노란색 미토 얘는 나 자체이자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모습입니다가 됩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편인성, 이런 걸 한번 짚고 가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다 이렇게 에너지가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편 돌림이 있고요. 나머지 비견, 식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이라는 건 에너지가 자연스럽다고 해석하시면 되고, 편이라는 건 한쪽으로 에너지가 치우쳐져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편두통할 때 편이니까 한쪽으로 에너지가 치우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편인 써 있습니다. 인성을 먼저 볼게요. 노란색이고, 인성은 에너지를 흰색에게, 금에게 쑥쑥 에너지를 주는 거고, 흰색 입장에서 볼게요. 흰색 입장에서 노란색의 에너지를 나한테 주고 있으니까 내가 입 벌리고 있으면 입에 와서 암냠냠냠 꿀꺽 다 그저 먹을 수 있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에너지가 내 입장에서 편중되게 들어왔다요. 편인 한쪽 이렇게 주면 되는데 누워서 먹어, 뭐 이렇게 좀 신경 쓰이게끔 오는 거야. 그래서 달리 얘기해보면 이 편인성이라는 건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받아 먹는 것 중에는 귀로 듣는 정보도 있을 거고, 그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한테 온 거니까 마음, 인기, 생각, 지식, 그 다음 원래 뜻은 문서, 도장을 찍는다 해서 문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그냥 거저 받았다가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어떤 문서, 인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딴 식으로 얘기해보면 이상한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생각? 쓸데없는 문서? 신경을 써야 될 문서? 쓸데없는 마음? 너무 오해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인성이 내가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해봐요. 남들과 좀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쓴다고 해봐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생각, 받아들인 걸 다르게 받아들인 걸 우리가 이걸 예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편인은 예술가 기질이 있습니다도 돼요. 왜? 남들과 세상을 받아들인 느낌이 민감해, 달라,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뀌었어. 더군다나 나는 좀 더 예리하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입니다. 또 하나, 요게 문서라고 해볼게요. 문서면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조항이 이렇게 3조 있고, 근데 이거 조금 그 토시가 틀린 것 같고 프린트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의는 좋게 말하면 꼼꼼함이에요. 또 이거 틀렸을지도 몰라 라는 의심입니다. 의심. 앤드 여러 가지 뜻인데, 외롭고 고독한 마음, 예술성, 그 다음에 이런 사주나 이런 타로나 이런 쪽 같은 정통이 아닌 다른 부류의 학자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는
이 문서의 기질, 학자의 기질, 지식의 기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한 번 더 꼬아서 보거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내가 요걸 이제 12운성으로 쇠지라 그래요. 내가 어머어머 너 틀렸어. 어머어머 너 좀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어른 같은 마음, 약간 할머니 같은 마음, 어쩌다 우리 새끼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마음, 그런 걸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숙하다, 지혜롭다라고도 표현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신밀주가 무조건 지혜롭다는 건 아니고 신밀주가 무조건 지혜롭다는 건 아니고 나의 에너지를 너무 성급하지 않게 조금은 고민을 해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살짝 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배우자를 바라봤을 때,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 바라봤을 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하게 되는 거야. 배우자가, 나 라면 끓여 왔어. 라면 먹자. 그러면, 내가 혼자 라면 먹고 싶다 그랬나? 난 밥 먹자고 간 것 같은데 왜 라면을 끓여 왔을까? 쟤는 날 사랑하긴 하는 걸까? 이런 기질인 거죠. 그래서 편인성이 있는 분들은 나쁘게 말하면 약간은, 대하기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약간은 남들과 다른 회로로 돌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나란 사람은 아이디어적인 거, 그쵸? 남들과 다르게 대하니까 남들과 평이한 삶 말고 약간은 독특한 삶을 살거나 독특한 취미를 갖거나 또 하나 왜 그럴까? 쟤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심리학적인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아주 내 에너지를 잘 풀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고민의 대상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 옆에 여기 인성, 노란색이 맞죠? 여기도 인성이 맞네요. 자, 편인이 아까 치중되어 있는 문서이고 생각이라면 정의는 뭐 올바르다는 표현도 쓰겠지만 그보다는 자연스러운 인성, 생각, 지식이에요. 그러면 옆에 정인이 있다는 건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아까 하면 받아 먹는댔잖아요. 편의는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뭔지라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면 정의는 꿀꺽 하는 게 정인이에요. 거저 먹는 기운이죠. 그래서 일반적 정식의 지식과 정식의 정보 별로 이렇게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예요. 자,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정식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와 약간 체크를 해야 되고 불편할 수도 있는 정보가 혼합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정보를 듣고 있는데 오른쪽 귀로 클래식을 듣고 있고 왼쪽 귀로 락을 듣고 있는 거야. 들을 때는 락이랑 클래식이 동시에 들리는구나 라고 들리는데 누군가가 얘기해. 너 지금 뭐 듣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들었던 걸 머릿속에 섞인 걸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그쪽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잖아요. 클래식이 바라바라바라 아니 락이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들을 때는 뭐 그럭저럭한데 막 헷갈리게 들어와요. 이 정보가 막 헷갈리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 안에서 막 엉켜버린 거야. 그러면 제3의 정보가 돼버리겠죠? 그걸 갖다가 아웃풋을 시켜? 그럼 제3의 정보가 아웃풋이 되는 거야. 이거 약간 또라이라고 얘기하면 또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3의 정보가 나온 거니까 약간은 이거 아까 락이었어? 이거 클래식이었어? 입 안에서 조정을 한번 해야겠죠. 가만있어. 락은 어떤 기질이지? 클래식 뭐였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죠. 나쁘게 말하면 내가 되새김질이나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맞아요. 특이해요. 좋게 얘기해 볼게요. 헛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처럼 락인지 클래식인지 이미 머릿속에 헷갈렸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마음을 바라보는 게 관심 많다 그랬네요. 나의 정신 상태, 나의 마음 상태, 내가 들은 정보, 내가 들은 지식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어 빼먹고 말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4차원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4차원, 그러니까 편인이 4차원 기질이 있는데 이렇게 형살이니 인성 혼잡이 되면은 약간 4차원이 아니야. 완전 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막 분위기가 막 딴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을 조정해야 되는 거. 그럼 봐봐요. 내가 심리학 공부를 했어. 내가 뭐 음악 공부를 했어. 그쵸? 그러면 심리학과 음악 공부 왠지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묶어가지고 음악 치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걸 조정을 잘 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복합화 시킬 수 있는 재주도 있는 반면에 왜 정통 갖다가 이상하게 섞어서 보면 뭐 일식이랑 뭐 중식이랑 섞어서 보면 뭐 이상하다지, 담백한 거를 이렇게 기름진 거 섞어도 이상하다지, 이렇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서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은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자, 요 글자가 깎아야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찰흙이 있다 쳐. 뭐
돌덩어리가 있다 쳐. 그걸 계속 깎아내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뭔가 고생을 들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분은 직업적으로도 또 내 생활적으로도 무언가를 깎아내고 조이고 닦아내고 조정하는 일, 이걸 갖다가 또 우리가 미라고 읽고 이걸 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심리학 쪽 일을 하셔도 되겠고, 또 하나 미술 깎고 조이고 하는 미술 쪽, 뭐 금속공예, 뭐 흰색이니까 금속공예, 찰흙 갖다가 깎고 조이고, 또는 기계공학, 나사 볼트 조이고 고치는 일.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 이러는 거. 그런 기질이 기본적으로 있다입니다. 또 하나, 이게 제가 문서라고 했네요. 문서. 자격증. 지식이 이 분야 저 분야 되게 넘나들게 있는 거야. 그 지식에 대한 내가 자격을 갖췄습니다. 너 그거 교수할 만큼 너의 지식이 있구나 라는 기질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나라는 사람은 나 좀 도도한 사람입니다. 나 좀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인성이라는 지식과 자격증 완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잘났습니다. 에요. 잘났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난 사람이고, 자, 여기까지가 나라는 사람의 약간 개인적인 모습. 왜 느낌표죠? 개인적인 모습이고요. 자, 여기 앞에 볼게요. 요 앞이. 여기만 내 사주가 아니라 요 앞도 내 사주잖아. 근데 이렇게 칸을 나눴잖아요.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초년, 청년, 상년, 말년, 해외, 국가, 지역, 집안, 조상, 부모, 형제, 나와 배우자, 자식.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네 등분했다고 쳐보면, 요 앞부분이 여기 연월이 부분이 나의 사회, 또는 우리 부모, 형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 외 타인인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 외 바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세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하도 많이 얘기했고 그 중에 하나 있어야지 뭐. 있으면 좋죠.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직업이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얘 말고도 이런 사주가 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나의 직업이 있다라는 뜻은 내 사주대로 내 사주의 기운을 잘 풀어서 내가 그 직업을 갖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팔자대로 산다는 얘기는 대박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내가 재능이 있는데 내 재능을 잘 풀어 헤치면 당연히 대박이 날 수도 있지. 재능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 기운을 잘 써온다는 거는 꾸준히 간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불편하지가 않잖아. 내 팔자대로 내가 가는 거잖아. 그래서 꾸준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운 좋으면 대박 나는 거고, 그렇죠? 자, 대박의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대박 났을 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팔자가 뭐라 해야지, 조금 거칠어. 내가 하는 일 다 막으려고 들어. 그거를 헤쳐나가서 뛰어넘었을 때도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겁나 고난이 오는데 그걸 이겨내는 사주. 그것도 대박사주. 또는 내 사주에 이 밥알 한 톨까지 아주 옹골지게 다 파먹어. 그럼 꾸준히 잘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우리 흔한 말로 성공한다, 대박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간지대는 없나요? 아니야. 내 팔자도 팔자지만 이렇게 운, 어떤 글자가 돌아서 어떤 조합을 해주냐에 따라서 내 사주가 갑자기 여기 나사 자리가 있어. 이게 나사 조이니까 와 겁나 튼튼해져. 전차 이럴 때가 있죠. 평상시에 나사 풀려 있다가 조금 이렇게 헷가닥 있다가 나사 꽉 조여주는 운이 들어오면 나 전차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입니다. 자, 하여튼 계속해보면 요 앞이 나의 사회라고 치면 여기가 부모 형제 자리이자 여기가 내가 속한 아주 가까운 사회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요 자리가 나의 직업성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럼 여기가 내 사회의 기준점인데 내가 흰색으로 태어났는데 흰색이네요. 내 세상에 내가 흰색인데 또 다른 흰색이 있다? 그렇다면 그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있다는 건 내 사회에 사람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론 의사일 수 있어. 의사 자격증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내 일이 연구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고, 기계 뭐 방사선과 같은 데 기계 만지는 의사잖아요.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반으로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나 혼자 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있는, 또는 내가 혼자 일하더라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일, 그쵸? 그런 쪽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걸룩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자수성가형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사람을 가지고 왜 혼자 일하세요? 하시는 거니까 혼자 일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내가 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그럼 내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내 윗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윗사람한테 에너지를 받아서 아랫사람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기반을 잡아가지고, 이건 덕분다는 거랑 달라. 덕분다는 거랑 달라요. 거저 먹는 거랑 달라요. 그 사람의 노하우를 내가 가공해서 다른 사람이랑 나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사 생활이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봐요. 내가 여기를 보시면 위에 사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동업자를 키우지 않겠다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동업자처럼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 사람일 수 있는 거지. 동업자랑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회사에서 동업으로 같은 세트로 묶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가되 사람을 기반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내 팔자대로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야.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요 글자 위에 여기 식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잔말이 많은데 식신이란 말 해볼게요. 식신이란 건 에너지가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내 입장에서 에너지를 검정색으로 흰색이 뿜어내주잖아. 생각을 말을 하고 손발 써서 뭔가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재주. 그 중에서도 내가 식신이라는 게 있는데, 식신은 밥 먹는 신이라는 뜻으로 따져보면, 이 밥 먹는 게,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밥을 차리는 거, 흰 쌀에서 쌀밥으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딱딱한 쌀을 갖다가 말캉 거를 먹을 수 있는 쌀밥으로 만들어내는 기술. 그래서 식신은 제조, 제작, 생산, 움직임, 발현, 어쨌든 뭔가 아웃풋돼서 뭔가 만들어내는 건데,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남들이 봤을 땐 그저 그래 보이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흰 쌀에서 그 딱딱한 쌀이 말이다, 이렇게 찰밥이 됐다. 이거 불조절 까딱 잘못하면 탄밥되는데 내가 기가 막히게 불조절했다. 그거예요. 내가 나만이 아는 노하우, 나만이 아는 어마무시한 기술이 식신이에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예민해다며, 예리하다며, 그 다음에 나 약간 레벨이 약간 이렇게 위로 남들보다 있어가지고 요 정도 수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약간 눈 높은 레벨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이 내가 기술을 부린다? 근데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약간 예민 덩어리거든요. 예술 덩어리, 예민 덩어리가 그럼 기술을 부린다? 그러면 아마도 첨단 기술, 남들은 딱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기술, 그걸 우리가 장인정신이라고 합니다. 무형문화재,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런 장인정신의 제조, 제작의 기술로, 생산의 기술로 여기 보시면 또 편인이 있네요. 나 아까 편인이 있댔는데 편인이 있댔네요. 편인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이디어라는 뜻이 있댔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각이 이상한데 남들보다 더 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예민, 그쵸?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전공 23년차. 아유, 장인이시네. 한 전공을 쭉 가는 장인이시네. 아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입장에서 아까 요게 예술성이라고도 했고, 깎고 조이고 어쩌고저쩌고도 한다고 했네요. 그쵸? 잘라내는 게 물건도 있지만 내 신체를 잘라내는 걸 수 있어. 그럼 막 몸매 조절도 있을 거고 막 예술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 노래, 목소리. 왜냐, 요게 이제 왜 우리 그 구분막대인가 뭐였죠? 그 땡땡만 이렇게 풀리잖아요, 나무가. 근데 그게 이게 풀리는 거 이렇게 물에다 넣으면은 물결 파장이 치잖아. 그게 우리 음파가 전달되는 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상상인가요? 하여튼 쇳소리, 그러니까 아까 그 구분막대 땡에서 풀려나가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예술계로 간다 그러면은 체보다는 예능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쪽일 수도 있어요. 악기 음악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잡인데 2개 다 나와. 신기해. 투잡도 하세요? 와, 대박이신데? 아유, 진짜 바쁘게 사시네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자격증, 내가 할 줄 아는 게 진짜 많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격증도 자격증인데 할 줄 아는 기술이 많으셔야 돼요. 또 하나, 자, 여기 밑에 정관, 빨간색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빨간색 얘기를 해볼게요. 자, 빨간색. 내 입장에서 이렇게, 소름. 미안해요. 자, 빨간색은 흰색을 때립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흰색이 나를 와서 때리는 거니까, 내가 맞는 거니까, 나쁜 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은 약간 힘들긴 해요. 하기 싫은데, 야, 빨리 와서 해!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건데, 봐요. 나를 제어하는 거야. 너 하지마, 해. 제어하는 건데, 제어 중에 하나가, 여기, 낭떠러집니다. 여기까지는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라고 나의 행동을 제약을 거는데, 대신에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틀에 가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움직이지 마.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지. 그게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이고 그래서 규범, 규칙, 법을 지키십시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빨간 불 때 횡단보도를 건너지 마세요 라는 게 이 정관이에요. 그럼 편관이란 무엇이냐? 편관은 약간 좀 센 거죠. 저는 이제 같은 관공서 직원이라고 치면 편관은 군인 경찰이라고 해요. 아, 검문 있겠습니다. 아, 지금 떨어지려고 하셨어요. 자,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압박, 고통. 너희 새끼 어딜 말하기 위험해 죽겠는데 말이야 여기까지 오고 그래 임마. 이렇게 폭력적인 거. 그런 걸 우리가 대충 편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 입장에 지금 정관만 있네요. 자, 나에게 압박을 주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되게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사 생활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의무사항이죠. 근데 거기서 나한테 4대 보험이랑 월급을 주네.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네. 회사 생활 시스템이라는 뜻이 돼요. 그럼 여기가 해외 자리, 국가 자리란 뜻의 거기 시스템이 있으니까 관공서 관련. 아닌데요, 저 사기업인데요. 맞아요. 사기업일지라도 조금 이름이 있거나 그 바닥에서 저기가 왜 우리 저기 어디 지역하면 구청 어디 있어요? 구청 사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정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랜드마크. 그런 거예요. 내가 일반 사기업이랄지라도 그 분야의 약간 랜드마크 느낌. 그래서 뭐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반도체 회사, 한미 반도체 무슨 반도체 되게 많은데 삼성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그런 이정표가 되는 회사 내는 관공서와 나는 관련이 있습니다인데 엄밀히 말하면 얘네 둘이 이런 표가 있어요. 이런 표가 있어가지고 표가 있어서 요 표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약속한 애들이거든요. 얘들이. 근데 내가 지금 요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한 팀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한 팀.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팀이란 뜻이야. 그러면 아까 얘가 뭐라고 해? 나의 기반이 되는 세상 사람들. 직원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어.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기반이 되는 사람이 회사원인 거야. 시스템과 한 묶음인 사람인 거예요. 그 한 묶음인 시스템의 사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기반을 잡아서 가는 거야. 그럼 이런 게 있죠. 나란 일 따오는 거. 그것도 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내가 가서 내가 일일이 넣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관련자가 따오면 그 사람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내지는 내가 그걸 쓰더라도 그 옆에서 이거 많이 해본 사람이 붙는 거지. 뭐 멘토란 표현도 쓸 수 있겠고 붙어가지고 관공서나 회사나 시스템이나 거래처에다가 뭐 서류를 넣던 사람을 넣던 나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를 넣어주면 그러면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아, 지원사업도 하세요? 그럼 예술 지원사업 하겠네. 식신, 예술 지원사업, 편인, 문화사업, 예술 지원사업. 그쵸? 근데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 지원사업 혼자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게 내 회사 사람들을 갖다가 우선 내 걸로 보자고요. 나 하나로. 내 회사 밖에 사람들. 그 회사 대 회사 사람일 수 있잖아. 그런 쪽으로도 같이 갈 수 있다가 돼요. 어쨌든 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자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 회사 내 라인 바깥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내가 기반에 대해서 갈 수 있는 팔자라서 남들은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본인이 손을 딱 뻗으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돼요. 그걸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기질 자체가 나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다고 같이 사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기질을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검정색 있어. 이거 아까 뭐라고? 기술.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나의 장인정신 기술. 자, 그런데 검정색은 노란색이 와서 그쵸? 빨간색 극이 돼 있잖아. 막 때리잖아. 다시 말해서 노란색은 이 기술을 막 공격하는 입장이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웃기게도 같은 노란색인데 그래서 같은 검정색 이 물을 흙으로 덮어버리죠.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기술인데 물 다 말라버리게 하는데 근데 웃기게도 얘한테는 가서 엉겨붙고 있고 싶어하는 애예요. 웃기게도 얘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내가 아이디어, 문서, 자격증 또는 특이한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이따 칠게요. 그런 기질이 나의 기술을 덮어버리는 거야.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큰일이네요. 나는 그러면 관공서나 회사랑 일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A안이 있었어. A안으로 내가 기술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근데 그거 심의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무 좋은데 이거 조금 바꿔주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연령을 뭐 19세로 올리면 안 될까요? 뭐 하여튼 뭐 아니면은 그 버튼을 2개 3개 좀 고치면 안 될까요? 라고 내가 원래 내 안을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너랑 일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얘가 얘랑 친하다 그랬잖아. 또 다른 그래요. 나는 원래 요 아이디어가 훨씬 더 특이하고 좋았는데 그게 좀 심의에 걸리고 대중성이 떨어진다면 나는 가장 일반적이고 평이하고 무난한 걸로 내가 나의 기술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올게요가 돼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 수정이에요, 수정. 바꾸는 거, 변화. 좀 더 나쁘게 얘기해 볼게요. 걷어차는 거. 나네. 이거예요. 나의 예술성을 말이야, 몰라주고 말이야. 나 이거 못 고쳐. 토시 하나도 못 고쳐. 바꾼다. 엎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은 일이, 모든 사람들이 일이 단번에 가진 않는데 어느 정도로 단번에 안 가냐면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장르를 바꿀 수 있는, 인간 틀 자체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그 정도로 무언가를 완전히 새롭게 다 때려쳐봐. 다시 알았어. 계획을 다시 짜자. 이거 애초에 19금으로 가려는데 19금 안 돼? 그럼 처음부터 야 영희철수로 이름부터 바꿔. 처음부터 다시 가자. 이런 기질이에요. 예, 여기 댓글 보이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정해진 상태로 가야지 뭐. 정해진 상태로 가야지 뭐 이런 말을 맨날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AI인데 아니 하지마, 바꿔, 고쳐 해서 너무 평이해,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갈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요? 나 수정 장인, 나 고치는 거 장인, 나 조정하는 거 장인. 조정을 했더니 오히려 좋아. 잘 나왔어. 더 잘 나왔네. 더 잘 뺐네. 생각해보니까 A 안 되고 갔어. 1번 안 되고 갔었으면 10개까지 성공 못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 라는 조정 장인이 돼요. 무조건 협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두 차례 고치셔야 돼요. 무조건 바꾸셔야 되는 사람이다. 입니다. 그쵸? 자, 좋아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날 받아들였잖아. 누군가는 그렇잖아. 나이 예술성을 못 알아주고 말해. 이 무식한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나 공주님이잖아. 나 공주니까 잘했것들 예술을 몰라. 나의 기술을 몰라. 나의 비전을 몰라. 라고 때려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수정해볼게. 이렇게 가는 거지. 조정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아까 제가 요거 2개. 이렇게 한 세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빼볼게요. 잠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이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 글자 있고 이거 여기 글자 있잖아. 보이시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렇게 흰색, 가운데다 흰색에다가 에너지 몰아주기로 약속한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둘이서 여기다 에너지 모아주기로 하고, 요렇게 둘이서 여기다 에너지 모아주기로 했고, 이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2개 해가지고 여기다 에너지 몰아주기로 한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 밑에 에너지는 여기 흰색이 몰아지는 거야. 무슨 뜻?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빡짝빡짝 해서 에너지를 썼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다 누굴 위해서, 또는 그거의 주체는 누구? 얘요, 얘. 내가 사회에서 만난 사회, 나 말고 개인 바깥에 있는 세상의 어떤 존재. 그러면 내가 만난 거래처 사장님, 하여튼 그런 거.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주도로 니들이 내 프로젝트에 붙어가 아니라 네 프로젝트에 내가 갈게요. 네 프로젝트에 내가 가서 같이 협력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아니요, 저는 제 위주인데요. 제가 위주로 가요. 그래도 돼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저쪽 바깥이나 그쪽을 기준으로 거기에 내가 살 붙여주고 상황을 붙여주는 쪽이 조금 더 자질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그럴 기회가 온다 그러면 마다하지 말고 저쪽을 살려주는 쪽으로, 저쪽을 키워주는 쪽도 한번 도전을 해보십사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전자대로 간다는 게 내 위주로 간다는 뜻인 거죠. 내 위주로. 그쵸?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위주로 가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막 제안을 줘.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수정해서 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정 보완해가지고 저쪽 걸 더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잘 살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대박 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대박의 가능성 훨씬 더 있지. 내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훨씬 더 대박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내 팔자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내 사주를 좀 더 잘, 남들보다 훨씬 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밥 먹을 때 훨씬 더 빨리 먹고 많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밥 먹으면 흘리다가 망치듯이, 그쵸?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봐요. 요 글자가 원래 있었잖아요? 요 글자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빼볼게. 이렇게 빼볼게. 빼보면, 자, 요 가운데 글자 빼고, 이렇게 돼요. 그쵸? 사 이렇게 돼 있고 미 이렇게 돼 있고 그쵸? 보이시죠? 그러면 나는 가운데 글자는 없지만 얘네 둘은 가운데 글자가 오면은 약간 얘네들끼리도 한번 서로 뭉쳐가지고 같이 일을 해보자 라는 애들일 수 있잖아. 그쵸? 평소에는 이러고 있지만 요 글자가 딱 들어와 버리면 요 가운데 글자가 딱 들어와 버리면 우리 같이 빨간색으로 같이 도모해보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불편할 수 있지. 조정해야 되니까. 그쵸. 잘 살고 있는데 조정하는 과정은 너무 빡세긴 하죠. 하지만 굉장히 잘 살고 계시고. 자, 그런데 요 가운데 글자가 요거예요. 요거. 올해 26년. 올해 26년 글자가 들어오면 요게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 덩어리. 여기 빨간색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올해 26년이 되면 빨간색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무슨 뜻이냐? 내가 아까 흰색 덩어리가 있었어요. 기억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흰색 덩어리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요. 흰색 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해 2026년에 원래도 빨간색 덩어리를 가질 똥 말똥 하고 있는데 올해 26년도에 빨간색 덩어리가 됐습니다. 빨간색 덩어리는 흰색 덩어리를 제어합니다. 흰색 덩어리는 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엄청 큰 조직, 사람들로 된 조직을 관리하는 게 올해입니다예요. 2025, 26, 27이에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2026년도가 관리자 모드가 됩니다. and 아까 제가 요거 보여줬잖아요. 요거인데 요 글자가 원래 내 사주엔 없지만 이 글자가 들어오면은 요렇게 빨간색 덩어리가 되는데 이거 뒤집어 볼게요. 이게 들어오면 요 빨간색이 들어오면 내 사주에 요거 똑같은 글자잖아요. 요게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들어와 버리면 이 사주는 흰색 덩어리 사주에서 빨간색 덩어리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야. 빨간색 덩어리가 뭐? 나한테 정관이라는 거야. 정관, 시스템, 아까 뭐 관공서 어쩌고저쩌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명예라는 뜻도 있어요. 명예. 그럼 이럴 때 뭐 하냐? 내가 무슨 경시대회 나갔다 그럼 상 타는 거예요. 제 올림피아드 2등 출신이래, 1등 출신이래. 그럼 그게 나의 간판이 되는 거잖아. 내 이력서에 들어가는 간판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나는 간판을 세우는 때예요. 올해가 언제? 올해가 하이라이트로 간판 세우는 건데 그게 언제부터 그 에너지가 꿈틀거렸어? 25, 26, 27년도예요. 그러면 27년도까지는 내가 나를 세상에 알리고 간판을 세우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올림피아드 출신입니다. 나 예술대회 출신입니다. 라는 걸 광고 홍보하고 다니면 좋겠고 못하겠다 싶으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명함 수집하듯이 그러니까 상장이 아니지 그런 올림피아드 무슨 이렇게 간판을 수집하고 다니는 게 2025년 26년이라는 거예요. 소름. 풀이 굉장히 잘한다고요? 그쵸? 제가 좀 잘하는 편입니다. 말이 많아서 그렇지, 좀 길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직장인이다. 원래 하던 일이지만 작년부터 프로젝트 간판 달았네. 그쵸? 시작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내 입장에서 내가 회사에 있었다 치자고 내가 사업자를 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명예, 간판이 덩어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회사 장인데 더 이상 내가 간판 세울 게 뭐 있어? 그러면 10명 있는 회사와 100명 있는 회사가 달라요. 그쵸? 간판의 무게와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간판이 없다 그럼 간판이 생기는 거야. 간판이 있다 그럼 간판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이럴 때 늘립니다. 근데 본인께서 프로젝트 장이 됐다고 했네요. 그러면 나 회사 안 차렸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회사 이름으로 안 나갈다 찌라도 그게 나중에 나한테 간판이 되는 거예요. 이력서에 줄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올림피아드 출신입니다. 어디 대회 출신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되는데 그게 빨간색으로 왔으니까 남의 눈에 딱 띄어요. 올해 25, 26, 27년도는 무조건 남들 눈에 띄는 일을 하시거나 그런 쪽을 내가 어필을 하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작년에 진짜 완전 큰 명의도 하나 얻었고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 팔자에 써있는 걸
내가 받아 먹게끔 돼 있어요. 그거는 저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팔자에 들어있는 게 너 떡 하나 얻어먹어 운이 왔다 치자고요. 근데 내가 소화불량이야. 그러면 떡을 소화를 못 시키겠죠. 내가 입병이 났어. 애초에 떡을 못 먹을 거예요. 나한테 떡은 들어온다니까? 근데 떡을 소화를 못 시키거나 애초에 입에 못 넣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뭐랄까 개발 차이? 내 사주의 개발 차이? 준비 차이? 아니 내가 떡을 받으러 갈 거였으면 배고픈 상태로 가야 떡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엄청 배부른 상태로 떡 받아 먹으러 가면 그 떡이 맛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 상태? 이거에 따라서 떡을 먹냐 마냐예요. 당연히 말을 바꿔볼게요. 나쁜 운도 어차피 난 받게 돼 있어요. 나한테 오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극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낼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소화를 시킬 건지 이거는 이 사람이 살아온 스타일대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운명은 개척한다. 그러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인생은 개척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인생은 개척하는 거라니까요. 난 어차피 떡을 받게 돼 있는데 이 떡을 소화시킬래 말래 많이 먹을래 적게 먹을래가 내 할 탓이에요. 나쁜 것도 많아요. 너 어차피 이번에 뒤지게 쳐 맞아. 근데 이 쳐 맞을 때 내가 가드를 올리고 버틸래 내지는 하고 쳐 맞을래 차이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25, 26, 27년도가 내 팔자에서 어디에 한번 간판 좀 세워보지 이력서 좀 써보지 라는 운이 왔는데 내가 오케이 작년부터 딱딱딱 채웠다 그럼 내 사주를 굉장히 잘 활용한 건데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거 내가 했는데 왜 제가 가져가? 또는 이거 다 끝났는데 프로젝트 엎어졌습니다. 방향을 완전 전환했어요 라는 게 있어요. 원래 내 팔자가 조정이라고 하지만 그 조정을 벗어나서 자 아까 내가 이 글자가 들어오면 어쩌고저쩌고 명예니 간판이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래요. 좀 빡세지만 왜냐면 관이라는 건 낭떠러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나를 제약하는 거잖아. 나를 제약하지만 나를 보호해주고 명예를 올려주는 게 이 글자야. 그 26년도 글자. 그런데 대운이라고 10년짜리가 얘를 때려요. 물이 불을 끄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 봐봐요. 내가 불이 확 났어. 근데 물을 부어서 불을 꺼버리면 집이 불났을 때 불을 꺼버리면 잘한 거지. 근데 어차피 내가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완벽하게 다 태워야 돼. 논밭에 이걸 다 태워야 되는데 갑자기 불나고 내 물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비가 내려버려. 그럼 타다 말아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부터 또 개인의 선택이 들어가요. 이 불이 꺼져서 방향이 바뀌어서 프로젝트가 날아가서 아예 잘못돼서 내 방향대로 안 나가서 나쁜지 좋은지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내 마인드 차이에 따라 달라요. 봐요. 내가 논밭에 불을 질렀는데 꾸물꾸물하네 비 올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 다 그친 다음에 다시 불 내자 일 수도 있고요. 이거 오늘 중으로 다 안 태우면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휘발유 갖다 부어야 돼요. 어떻게든 얘로 꺼지지 않게끔 더 얘한테 불을 붙여야겠지. 또는 여기까지 태울 거 아닌데 왜 난리야. 빨리 꺼버리자. 조정하자. 바꾸자 했을 때 물 확 끄질리니까 원래는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시고가 아니라 이번엔 확 꺼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단점으로 얘기해 볼게요. 플랜이 생각보다 그렇게 스무스하진 않아요 에요. 근데 원래 내 인생은 스무스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너가 프로젝트를 땄던 걸 아예 프로젝트가 날아가는 수도 있을 정도로 잘 가다가 삐끗할 수가 있어 에요. 그럼 나 어떡해요? 그걸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봐서 그 프로젝트가 진짜 당신한테 필요한 거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면 꺼진 김에 한번 보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네. 앞으로 장마 온대네. 그럼 지금부터 불 붙일 게 아니네. 지금은 아니야. 차라리 잘 꺼졌다. 괜히 불만 붙였다 문제가 되겠다. 이걸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무조건 끝내야 돼. 휘발유. 요런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요런 대비책.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예요. 어쨌든 올해는 괜찮은데 언제부터가 문제냐면 대운이 바뀌는구나. 대운이 바뀌는가. 그러면 됐어. 과거지산 뺄게요. 과거지산 뺐고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까지입니다. 네네. 요게 30살부터 39살이니까 아마 본인께서 잘 나가다 모든 거 다 스탑이라고 했던 게 2020년 경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게 스탑이기도 한데 이사는 특히나 2020년에 이상 야릇하게 다 스탑 이렇게 됐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게 이렇게 들어왔었거든. 얘가
그래서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을 전환해보자,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보자, 그런 계기가 됐을 수 있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코로나 기간이 그렇죠. 이사는 특히나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근데 그게 뭐 전화위복. 그때 아이고 나 망했네만 하지 않으셨다. 근데 지금 뭔가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건 그때 아이고 망했네 다 때려쳐가 아니라 뜻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쵸? 그 2020년부터 26년까지 뭔가 하셨던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때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지금 불내지 말고 물 왔으니까 딴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됐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어쨌든 사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연애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연애 얘기. 요 자리가 배우자 자리라고 했네요. 코로나 때 가족 사업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망해서 다행히 망했대. 다행히 망해서 지금 자리를 잘 잡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모든 가족이 진짜 총출동 됐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잘 됐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말을 바꿔보면 그 시절에 망했네 나 안 해 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 방향을 전환하자,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갖다 때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방향 전환의 운이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애한테 딱 쳐서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니까 이렇게 딱 쳐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니까 만드는 거, 그게 이 글자였어요. 근데 방향 전환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딱딱 맞게 들어가셔. 나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왔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 직업을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진짜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분야만 얘기하셔도 돼요. 어쨌든 마저 이제 그러니까 애인, 연인, 그러니까 배우자 얘기까지만 할게요. 요 자리가 내 배우자 자리였어요. 어쨌든 내 입장에서 남들이 봤을 때, 야,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쟤 좀 4차원인 것 같아, 나는 이상하게 그런 애한테 끌려. 생각이 남달라. 특이한 애,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은. 그리고 굉장히 우리 왜 귀여운 사람 좋아할 수 있고 섹시한 사람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은 약간 지적이면서 그러니까 야하다는 표현보다 성숙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약간 농염은 좀 그런데 어쨌든 약간 성숙한 섹시함이 살짝 있는데 지적인 거. 그거 요새 까먹었다. 그 왜 늑대의 유혹인가? 거기에 나왔던 여자분 있죠. 요새 되게 지적인 그 이미지로 나오시는 분. 근데 그분이 살짝 약간 새끼가 살짝 있으신다고 나만 느끼나? 그런 느낌. 자, 늑대의 유혹의 그 여자분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 찾아주세요. 아니 그 있잖아, 그 여자분 까먹었어. 빨리 찾아줘. 늑대의 유혹 맞나? 아니 왜 그 남자 그 우선 이렇게 저 올리는 거, 이청아! 감사합니다. 이청아. 약간 나는 여기서 이 신밀주의 미투에서 이청아를 느꼈어. 이청아를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배우자감이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런 상대의 나는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적인데 약간은 4차원적인 지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돼요. 청아 언니.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술미 형사에서 조정 어쩌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나만을 바라보기는 무조건 지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거 찾아요. 지적인 걸 좀 찾는 편인데 뭐라고 해야지, 내 배우자가 좋게 말하면 너무 지적이어서 난 너의 애인이지만 나는 외국 가서 공부를 해야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내 옆에 안주하려고 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게 됨. 본인은 상대가 전문성이 있어도 무시할 거예요. 나 공주님이야. 나 공주님인데 이웃나라 왕이 우대해도 내 손에다가 입 맞춰야 되는 게 그게 예의야. 공주가 다 무시해요, 공주는. 그 무시를 도도하게 하느냐, 그래 반갑구나 아가, 이렇게 하느냐, 진짜 조만한 애가 어디 가서 인사질이야, 이렇게 천박하게 하자 고차일 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내 배우자 자리가 약간은 안정적이기가 쉽진 않겠다 이고요. 그러니까 30살부터 39살까지는 내 배우자 자리가 차 있다 할지라도 트러블인데 마음이 많이 상하는 트러블. 물론 사귀다 보면 모두가 다 트러블 있지.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운엔 들어올 수 있겠다. 왜 헤어지더라도 좀 지나고 나면 뭐 그땐 그랬지 뭐 우리 다 어렸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관계가 있고 그래도 그건 진짜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이 사주는 약간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때가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니요 저 지금 잘 사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약간은 투닥투닥투닥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니 내가 바쁘네 네가 바쁘네 그래서 약간 막 같이 산다는 느낌이나 우리 영원히 함께 너무 우리 뭐 너 없으면 난 죽어 그런 관계 말고 좋게 말하면 너의 독립심 너의 독립성 나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되 거기서 좀 더 오버해서 약간은 타인 느낌 나는 약간은 그런 약간 관계 정도로 가면 오래 갈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남들처럼 마이 달링 너랑 나는 뭐 우리의 허니 막 이런 관계로 가면 진짜 피곤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인데 언제까지? 39살까지니까 2027년까지 1000% 맞춰주는 사람이요? 네, 오량진떡님 잠시만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1000% 맞춰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나한테 맞춰주는 걸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 다시 내 입장에서 상대가 나한테 1000% 맞춰주는 입장인데 이거는 상대가 나한테 맞춰줄 수 있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의 조정기관이나 저 사람의 개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존중해 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완전 내 마누라처럼 매니저처럼 붙어있는 관계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비추예요. 비추. 우선은 트러블이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주는데 나도 얘를 완전히 타인처럼 시간을 줘야만이 이 관계 유지가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잖아요. 지금 마음속에는 헤어지려다가 다시 사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과정. 사귀자 말자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쵸?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마음 식지 말고 영원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 또 식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조금 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내가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뭐 몇 달이나 며칠이나 약간 거리를 확 둬가지고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입니다. 네네. 하여튼 그래서 배우자가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내년까지는 그래도 관계성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내년까지. 그 다음 또 하나 올해 이게 들었잖아요. 올해 이게 그리고 작년에 글자 빨간색 올해 이거 관이라는 거 아까 지켜준다 그랬어요. 불편하지만 지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년 초까지는 이 관계가 지켜질 수 있어요. 지금 헤어지라고 악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상대도 상대겠지만 지금 본인 사주를 보는 거니까 내 마음 상태가 팍 식겠다가 다시 고마워져서 이런 것처럼 지금은 작년 후반부터 내지는 올해부터 관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지킬래 이 관계 지킬래 이게 내년 초까지 가요. 그러다가 여름 양력 5월달쯤 되면 또다시 식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지금같이 흔들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왠지 내가 그럴 낌새가 느껴진다 내 스스로 느껴진다 그러면은 일에 더 매진하다거나 약간 거리를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아니요 나 이제 그런 일 없는데 없으면 너무 다행이지. 다행이지. 내가 무슨 예언자인가? 나는 이거 가지고 풀어주는 사람이지. 글자 가지고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주는 사람이지. 난 예언자가 아니니까. 아니면 괜찮아. 됐어. 내가 틀렸어.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 싶으면 조정해보자. 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제 대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운은 이제 끝났어요. 대운, 병은 정관이니까 나 명예를 하겠습니다. 그럼 난 이때 유명세를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세. 그래서 내가 이 바닥에서 저 사람 좀 일 좀 한다던데까지 얻으면 돼요. 자, 다음 40대 이렇게 들어와요. 자, 정축대운 정화라는 건 편관이라서 나쁘게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랬어요? 나쁜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가드 딱 올리고 막 세상에 날 때려 그러면 하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살 때는 그냥 버티면 돼요. 힘들어도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려도 하던 일을 꾸준히만 하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풀리는 운이에요. 그걸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 40대부터 건강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안에 암 내력이 있다 그러면 암보험 드시고 그런 거 이제 예방접종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수술기운이 있기 때문에 40대 때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 상태입니다. 특히나 여성 질환 그 정도 있고요. 그게 필요하고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 걸리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니요 우리 집 완전 건강한데요. 그럼 오케이 내가 틀렸어. 난 앞으로 간 얘기 아니야.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력이 되시면은 건강검진도 자주 하시고 뭐 집안에 암 내력 있으시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이런 거죠.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본인께서는 우리가 돈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돈? 네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잠깐 건강 넘어가기 전에 직업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죄송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예술계 쪽으로 같아 보여요. 근데 예술계인데 인성이 있으니까 저작권 같은 거. 저작권, 문서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분은 사실상 육체 노동파로 보여지진 않아요. 책상 앞에서 서류 일을 하시는 분들 보여요. 물론 이런 분이 안 뛰어다닌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부분 사람들과 협상하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술계통 공연 만드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공연을 뛰세요? 아니면 관리 감독자세요? 제가 봤을 땐 본인이 뛰더라도 메인은 아니실 것 같아요. 본인 메인이세요? 교수 같이 하고 안무가 그러면 본인 몸을 뛰시는 거네요? 그런데 몸은 괜찮으세요? 연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가 이 사주가 직접 그렇게 많이 뛸 것 같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안무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했었는데 맞아요. 이분은 조금 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설 수 있어. 후방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맨날 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연출가 맞아요. 플레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출가. 내가 문서, 저작권, 지식, 글을 쓰는 거 그런 시나리오 그걸 하는 사람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하나 더 나가 저작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주는 현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서, 그럼 계약서, 공연 10건에 얼마 이런 거 계약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파는 걸로 따져보면 공연 하나 올리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분야 잘 모르니까 100만 원이 된다 쳐. 5번이 다 500만 원이야. 근데 그럼 500만 원 디폴트 값이니까 나는 계약서를 600부터 써야지잖아요. 대강. 그러면 내가 600으로 쓸지 1000으로 쓸지 6000으로 쓸지 이 계약서의 무게에 따라서 내가 돈이 많고가 정해지는 거지. 이 물건 값에 따라서 내가 돈이 많고가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남의 거 해주는 사람. 그거 조정하는 사람. 근데 IP 작품이니까 진짜 돈 안 되시겠네요. 진짜 돈 안 되시겠는데 그럼 내가 문서가 하나 둘 셋 넷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4개네요. 또 조정해야 돼. 그 중에 값어치 있는 애 있고 값어치 없는 애 있고 그쵸? 그럼 나는 그냥 이런 분은 다작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제대로 된 하나짜리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서 저작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월급. 자, 정관, 회사. 그래서 정규직, 4대 보험.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거 나 혼자 하는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 회사 입장에서도 나를 그렇게 써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직원 하나 두면 세금 감면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의 필요성 때문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 있다 없다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이 회사 입장에서도 너 무조건 우리 직원이니까 써야 돼가 아니라 그래 그럼 겸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 그럼 무조건 이용해야 돼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그렇죠. 풀리겠어. 그러니까 사대본나 맞아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시스템을 난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사대보험을 주고 안무가 어쩌고 해주는데 물론 그 예술계 쪽이 원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나를 고용해준 사람 입장에서도 나한테 사대보험까지 줄 건 아니야. 나한테 그냥 연출료만 주고 땡쳐도 될 텐데 자기 회사에 그 지출을 채우기 위해서 나한테 4대보험까지 주는 거야. 그래야 회사에서 뭔가 인원수 때문에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시스템을 노리셔야 돼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시스템. 오케이. 그러면 올해 뭘 하셔야 되냐? 그쵸? 올해 뭘 하셔야 되냐? 5화가 들어왔고 이 5화가 올해로 끝나네요. 내년까지 가는데 이게 뭐? 요게 조정 과정. 그러면 내년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회사 그런 데서 조정 좀 하자. 4대보험까지 잘 못할 것 같고 우리가 굳이 우리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3.3%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가는 거 어때? 또는 있잖아. 우리가 이제 이 바닥에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너 작품 3개 하자 뭐 2개 하자 뭐 4개 하자 뭐 6개 하자 이렇게 조정 과정이 내년에 필수적인데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약간 좀 기대 이하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한테 상황이 안 좋게 펼쳐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까 제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사주가 식신 이게 이제 그 공식이 있어요. 얘가 있어가지고 일이 나쁘게 전환되잖아요. 근데 그 나쁘게 전환이 슬슬 나쁘게 아니라 극적으로 딱 나쁘게 전환되면 그건 진짜 오히려 좋아요. 스위치 딸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조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나 좀 잘못되나가 아니라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기다리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왜 안 좋은데 왜 뭐가 잘못돼서 뭐 이거 때려쳐야 돼 포기해야 돼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스위치를 딸깍 바꾸는 해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2020년처럼 종류는 2개 달라요. 2020년은 내가 당한 느낌이지만 27년은 내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가드 올리고 버틸래 내가 때릴래 이 조정 가능이 나한테 있어요. 2020년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게 내년에 좀 펼쳐질 것 같다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은 솔직히 말해 이사주는 건강에 여러모로 걱정이 돼요. 특히나 내장, 장, 위장, 그 다음에 여기 뭐지 요새는 그 12지장을 12장이 아니라 췌장을 뭐라 하죠? 췌장을 췌장이라 그러나? 옛날에 이제라 그러니까 췌장 요런 거 좀 걱정되는 사주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검진 하실 일 있으면 해년마다 하시겠죠? 예, 꼭 하셔야 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텀이 있어가지고 아까 누가 사주 보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코스 상담 5만원짜리입니다. 요거 5만원짜리 그래서 사주 밑줄 커피 이렇게 여기에다가 카카오톡 사주 밑줄 커피 이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댓글에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요새 제가 지금 오늘 하신 분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제가 AI로 뭔가를 테스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화한 걸 AI로 정리를 시켜가지고 그 보고서처럼 리포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따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도 따로 리포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따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면 또 이사주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질문사항 질문해 주시고요. 여기 해 주시려나? 해주시고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해보면 본인께서 지금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상하게 오늘부터 너무 예민하고 아무래도 네 오량진떡님 저한테 카카오톡 문자 주시고 저랑 시간 약속을 따로 잡으셔야 돼요. 그치 이상하게 올해부터 너무 예민하고 아무래도 그치 왜 그런지도 이따 얘기 드릴게요. 맞아 써주세요. 자 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둔탱이들이 있고 예민탱이들 있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난 예민탱이에요. 기본적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데리고 연출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너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데 봐요. 나는 기본적으로 예민탱인데 왜 사람들이 예민한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분이 있잖아. 막 더러운 거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 인간관계 치대는 거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거 그 예민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요 기본적으로 나 잘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존심 상하게 하면은 바로 찌르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써도 눈깔질을 하든 에너지 자체가 이게 있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제 사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까만색이니까 물일 수도 있는데 감정일 수도 있어요. 감정도 요동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짜증나 쟤 왜 저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짜증나 쟤 왜 저래 진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진짜 점점 열받네 이런 캐릭터세요. 네네 돈도 얘기 드릴게요.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데다가 또 하나 이렇게 정인이 있잖아요.
정의는 좋게 말하면 아유 될 대로 되라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의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민하다고 생각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몰라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편인이 있어버리면 이게 달라져요. 약간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얽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될 대로 되라 근데 될 대로 되면 안 되잖아. 이게 왔다리 갔다. 아까 제가 이거 좀 이상하게 얘기해. 정신병자, 조울증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 감정의 기복이 더 클 거네요. 네, 카톡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따 답장, 이거 끝나고 답장 드릴게요. 감정의 기복이 크네요. 그쵸? 근데 또 하나, 자, 올해는, 아까 이거 생각나세요? 요거, 그리고 요거, 생각나실까요? 나 이렇게 덩어리 갖고 있고, 요렇게 덩어리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요. 그게 이제, 제가 나쁘게 표현했을 때 그거고 이게 들락날락이고 좋게 표현하면은 뭔가 이렇게 마냥 퍼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마냥 퍼져 있지 않은 그런 기운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글자는 이 흰색 덩어리들이에요. 얘도 빨간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흰색 덩어리예요. 내가 흰색인데 흰색 덩어리를 갖고 태어났다? 무슨 뜻? 나는 사람들, 단체, 여기에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300명, 400명, 30명, 300명 이렇게 나는 단체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사주 자체에서 그게 보이지 않아요. 대놓고는 안 보여요.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단체가 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25, 26, 27년도에 원래 그냥 난 이렇게 흰색만 갖고 있었어. 흰색 가지고 복작 사람들 내가 요 정도 있는데 뭐가 들었다고요? 빨간색이 들었다고요. 빨간색은 흰색을 녹여요. 그쵸? 빨간색이 흰색을 녹여요. 그러면 흰색 입장에서 빨간색이 갑자기 또 녹이니까 아니 내 살에다가 토치 불리면 뜨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흰색들이 난 사실 흰색 하나인 줄 알았는데 30개, 300개래. 30개, 300개가 뜨거워!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 사주에서 갑자기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작년, 올해, 내년까지. 근데 내가 여기서 가면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무슨 짜증나 어쩌라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작년, 올해, 내년인데 올해 봐요. 불기둥이 위아래 색깔이 똑같죠. 내년도 이거 노란색이지만 사실 이것도 불기둥이에요. 올해, 내년 그래요. 그러면 저 그럼 이제 죽어나네요. 네, 죽어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뜨거워, 너 때문에 뜨거워 죽겠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원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그쵸?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25, 26, 27년도만 지나면 이런 일이 거의 안 벌어질 수 있어요. 벌어지더라도 지금보다 덜하지. 말 바꿔. 왜 그럴까요? 내 사주가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다시 명예가 떨어질 수 있고 내 명예가 뭐 좋게 말하면 내가 이 명예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 이제 뭐 팀장이야.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이제 28년도부터 빨간색 안 들어오잖아요. 아닥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팀장이었다가 28년도 팀장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 나한테 뭐 해라 이렇게 제어가 빨간색으로 제어가 안 들어오니까 애들이 조용한 거지.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나 팀장이야. 나 이거 일 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니들 다 아닥해. 라는 게 언제? 25, 26, 27년밖에 아니에요. 본인한테 이거 기회예요. 이 빡센 게 기회예요. 그쵸.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든 걸 억지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길어야 내년까지예요. 내가 정신병자라서 죽지 않을 정도라면 지금은 즐기셔야 돼요. 28년도부터 완전 또 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그건 제가 어떻게 방법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여름에 뜨거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에어컨 밑으로 숨으시거나 아니면 나가서 햇빛 밑에서 일하시면 되고, 또 하나 돈. 맞습니다. 금일간 늘 위기될 기회고요. 그럴 때 개운법이 있을까? 그 개운법이 그거예요. 아까 나쁜 게 오면 가도 올리고 버텨야 된다 그랬죠. 좋은 게 들어오면 받아 먹어야 돼. 근데 내가 배불러서 못 받아 먹는 거야. 그쵸? 근데 내가 나쁜 것도 하고 받아 먹으면 막 속 아프겠지. 견뎌야지 별 수 있어요. 이거 지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고요. 또 하나 돈. 애인도 애인 팔자가 있어요.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애인한테 잘해주세요. 본인이 생각보다 애인한테 잘 못해준 캐릭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자, 이렇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그런 사람을 보여줘요. 본인은 본인 위주의 사람이라서, 내가 공주님이라서 본인이 애인한테 잘해주는 것도 내 기준에서 잘해주는 거지 상대 기준에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럼 말이라도, 미안하다, 꼭 이 사람이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아부 떠는 캐릭터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애인한테 아부 떨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쓸데없는 말이라도 사랑한다, 이쁘다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고요. 또 하나, 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돈이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는 뭘까? 왜 연예인들, 뭐 작가, 뭐 하여튼 예술인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예술인도 종류가 진짜 많겠지만 대강 우리 머릿속 이미지가, 물건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3,000원짜리 그러면 3,000원 그 즉시 교환 받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 원자재 값이 들어가죠. 근데 비교적 이게 빨리 가는 거라고요. 근데 예술가들, 소설 쓰는 사람들 1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서 그 작품이 빵 터지면 자손까지 먹고 사는 거, 태백산맥 이런 식으로. 텀이 진짜 길어요. 인성 텀이 진짜 길어요. 저작권 생각해봐. 그 저작권을 갖다가 우리 대중가요 가수 저작권 생각하지 말고 소설가, 뭐 태백산맥 같은 그런 대작들 10년 동안 써야 되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저작권이란 말이야. 저작권. 그러니까 본인이 꼭 저작권 아니더라도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면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부터 씨앗을 심어놓으면 10년 뒤에 이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지어서 그러면 이 9년 동안, 앞으로 9년 동안 내가 쫄쫄 굶고 있겠죠? 그 다음에 11년 차 때는 다른 여기서 씨앗을 안 심어놓으면은 피질 않잖아. 본인께서는 본인의 청춘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 때뿐이에요. 수확하는 때가 아니에요. 인성은 느려요. 그럼 언제쯤 돈 벌어요? 진짜 죄송하게도 지금이에요. 이게 돈 버는 거라고요? 아니, 돈을 번다는 건 수확하는 건데 지금 수확할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묘목이라도 가져서 묘목을 심어야 될 거 아니야. 묘목도 없는 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관인생이라 해서 관인 이쪽으로 좋을 거잖아. 그럼 얘가 에너지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하고 받아 먹을 거면 얘부터 채워줘야 여기를 채워줘서 가야 되잖아요. 빨간색이 지금 운이 들어왔잖아. 그럼 지금 열심히 묘목 심을 때라고요. 저작권 알아보고, 뭐 꼭 저작권 아니더라도 내가 이 분야에서 지금 나한테 두고두고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를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 잠깐만요. 이사주 개운법 제가 한번 목기운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부자부터. 근데 이거 잘 안 보여. 잘 벌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있어요. 그러게요. 궁금해지는 사실 지금도 사실 나쁘지 않아. 아 그래 그럼 그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 빠는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 그쵸?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관이 들어왔잖아. 관이 들어오면 날 지켜준다니까요. 남 떨어지게끔 하지 않아요. 관이 들어왔을 때는. 대신에 빡세긴 하지. 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관이 들어왔을 때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까 그 저축 가는 거 했잖아요. 대박은 아까 제가 태백산맥 계속 예를 들었잖아요. 인성은 대박이 터질 때가 있어. 근데 그 대박이 아까도 말했지만 현금이 아니라고요. 인기야, 인기. 자, 그럼 태백산맥 작품성 있지? 근데 그 누구지? 그분 하여튼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이나 그 아저씨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작가, 그 작가들의 명성에 의해서 그 작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있어 뭐 누구지? 그 여자분, 뭐 김약국의 딸들 쓰고 막 하시는 분들. 그분의 명성으로 그 작품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그쵸? 그니까 현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습, 나의 예술성, 나의 저작권 이런 걸로 나는 돈을 번 사람이에요. 언제 돈 벌까요? 나이 들어서요. 언제쯤 나이가 들 거예요? 50대 보시면 노란색 들어오네요. 그다음 아까 녹색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녹색 얘기를 할게요. 50대니까 노란색이 들어오는데 이 노란색이 나한테 문서란 뜻이 됐네요. 그럼 문서가 집에 문서가 있어. 금고에만 있으면 이게 역할을 못하죠. 그냥 땅이잖아. 근데 이 땅 문서가 찾아가 봤더니만 땅이 놀고 있어. 그 땅에다가 내가 나무를 심거나 벼를 심으면 여기서 생산이 뭔가 되잖아요. 당연히 노동력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노동력에 의해서 얘에서 뭐가 생산돼서 돈이 되는 거잖아. 그게 방금 말씀하신 목기운. 내 사주에 지금 목이 없네. 목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 재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결과물의 뜻이 돼요. 내가 여기를 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획득하는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 중에 하나가 재물할 때 이 재자가 글자가 같아서 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사주에서 가장 급이
낮은 돈이 재성이에요. 하지만 사주에서 사람들을 가장 기분 좋게 하고 가장 빠르게 부유한 느낌을 들게 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게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고 얕아요. 그러면 인성관성이 느리고 크죠. 대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재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녹색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이 문서에 드디어 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녹색이 되니까 20대 때 그럼 내가 지금 20대 때 녹색이 왔었네요. 10대 때 녹색이 왔었고 그럼 내 입장에서 지금은 내가 20대 때 뭐 본인께서 뭐 전공 20 몇 년 했다는 거는 내가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은 전공을 해서 쭉 갔다는 얘기잖아. 그때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때 나무를 심어 놓은 거라고요. 그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문서, 이 전공, 내 자격증이 땅에서 그 돈을 생산해내는 그래서 지금 먹고 사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더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성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50대 때 가서 더 많은 나무를 심게 되면 더 많은 수확이 50대, 60대에 있겠죠? 그럼 본인은 대가 잡으셔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거나 내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이 즐길 수 있다. 50대, 60대입니다. 50대, 60대. 네, AD 목이 있어요. 목이 있으면 너무 좋죠. 목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 이제 나중에 궁합 시간에 따로 할 얘기고 20대 때 집이 잘 살아서 부자였어요. 해수, 식신. 그러면 식신, 생재 했으니까 20대 때 집이 제조업 하셨나 보네. 식당 같은. 뭔가 생산하는 쪽.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월급 받는 건 아니고 제조업 그런 거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예술대학을 다녔어. 뭐 이런 거 있어요. 무용과니까 예대 다니셨겠네.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내 값어치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돈으로 다녔지만 내 재주를 그때 쌓아놨잖아. 내가 그때 나무를 심은 거라고요. 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따 먹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녹색이 들어왔을 때는 이 문서의 값어치가 드디어 증명되는 거야. 내가 논인지 밭인지 이게 산인지 이 문서가 산 문서인지 논 문서인지 바다 문서인지 바다 문서면 어업질을 해야 될 거고 논 문서면 벼를 심어야 될 거고 산 문서면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판가름 나냐? 50대 판가름 난다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잘 투자, 시기적절하게 에너지를 잘 쓰신 거예요. 집안이 뭐 힘들거나 그래서 뭐 하여튼 집안에 지원이 있든 없든 잘못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잖아. 근데 본인 같은 건 그걸 잘 활용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앞으로도 이걸 꼭 사주 안 보더라도 자기 나름의 사주로 복잡 활용하고 사실 거랍니다. 아마도 웬만해서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알바 한 번 안 하고 레슨만 잘 받고 살았어요. 맞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쓰는 건 이분 입장은 노동이라기보다는 예술 활동인 거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도 막 발레 같은 거 보면은 뭐 비스켓 하나 먹고 버틴다 이렇게 진짜 약간 몸을 혹사하는 쪽에 가까워. 물론 무용하시니까 몸을 혹사하셨겠지만 그런 노동, 폭력적인 혹사 느낌이 안 나요.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적당히 먹을 거 먹고 적당히 힘들 거 힘들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거의 몸을 쓰는 걸로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 이 사주가. 그래서 알바 뭐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만약 이런 분이 알바를 하신다 그러면은 개꿀 알바. 그러면 아니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적 노동적으로 잘 안 빠질 수 있는 사주. 네, 말씀하시고요. 아니 말했잖아요. 그 작품들. 그러니까 그 작품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당장 터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께서 약간 시간 텀이 있다고. 약간 시간 텀. 그러니까 본인은 꾸준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왜 이런 거 보잖아요. 잘 된다는 게 대박이 빵 터져 갑자기 유명세 뭐 봉준호 뭐 기생충도 빵 터지는 그게 아닌 팔자로 저는 보여져요. 꾸준히 가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뭐 20년 동안 이 작품을 했대. 이번에 그거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근데 그 10년 전에도 했었어. 진짜? 야, 10년 전 작품 뭐야? 야, 10년 전에 이 배우가 이 사람이랑 있었어? 어머, 세상에 몰랐네. 야, 장난 아니구나. 이 기반 다져놓은 게 장난 아닌 사람이구나. 이런 캐릭터예요. 어느 날 때 빵 터지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작품은 지금 쪽박 찼다 내지는 막 비날 엄청 먹었다.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렇게 됐다 그럼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됐다면 한번 돌아봐야지. 뭔가 충격이 딱 왔다 그러면 충격이 딱 오면 본인은 아, 이거 방향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격이 안 왔다 그러면 지금 조금씩 쌓아가는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본인 입장은 어쩌면 만약에 그렇게 10년을 갔어. 그럼 20개 작품이 있다 치자고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나의 뭐지 유명세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년 뒤에는 20년 전에 이런 작품 했습니다. 그 말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작품을 매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뒤에 평가를 다시 받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망했냐? 그게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가는 10년 뒤에 평가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 좋아. 그거 그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 발전. 그럼 됐죠. 그럼 된 거예요. 아주 잘 가십니다. 아주 잘 가신 거예요. 진짜로. 위로로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로. 만약에 내가 위로로 이런 말 지어낼 거였으면 나쁜 말도 지어낼 거였어요. 그쵸? 그때 큰일 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큰일 나그래, 죽어.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주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제가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아니, 내 인생도 족같은데, 내 인생도 이렇게 사는데 무슨 남의 인생을 내가 얼마나 평가를 하겠어요? 알겠어요.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바빠가지고 사주를 제대로 굽어보지 못했는데, 굽어보지 않아서 다행이네. 막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다 보면 별별 이상한 생각 들 텐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배우자한테 엄청 잘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그렇게 엄청 잘하실 것 같지도 않으니까 조금만 1%만 이쁘게 말하고 1%만 눈 한 번 더 주자. 눈길 한 번 더 마주치자. 요것만 하셔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1%만. 10%도 안 바래. 1%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카톡을 다시 보낼게요. 제가 핸드폰이 지금 2개인데, 네, 이게 쓰는 거고 지금 보여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쪽으로 문자를 보내셔도 되는데 입금은 그쪽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따로 톡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오후 5시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담이 이어지진 않을 거고 마지막으로 광고 한번. 자, 지금 사주 상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카카오톡 사주 미출 커피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해가지고 하루 내지는 적어도 이틀 안에 카카오톡이나 이쪽으로 PDF 파일 정리본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질문 있으시면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